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원 경매 매스터링 김효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요. 2017년에 지어진 준신축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상층의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약 96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약 210평 정도가 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동이라는 곳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산에서도 삼복도로에 접하고 있는 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북측으로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방동이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측으로는 마산 합포구, 현동, 진동으로 이어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동은 그 중간에 있는 동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거든요. 학교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지금 학교들이 정말 많은 곳이 자산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저희 경매 물건은 큰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6차선 도로인 무학로를 접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 하얀색 부분이 무학로라는 도로예요. 이 무학로 같은 경우는 옆에 무학산에서 따온 명칭이고요. 실제 지금 창원시의 시내 외곽도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간이 이 무학산 중턱을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산에서는 흔히 이 도로를 삼복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서측으로 이 무학로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측으로는 소로 3류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64%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차선 도로인 무학로도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17년에 지어졌잖아요. 비교적 최근 내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큰 하자도 없을 텐데 64%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일단 자세한 것은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지금 보시는 도로가 6차선 도로인 무학로이고요. 보이는 산이 무학산이었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입니다. 부근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 물건까지는 당연 차량 접근도 가능합니다. 옥내 4대, 옥외 2대 주차장 자리도 확인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2017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만 쳐다봐도 하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건물인 것 같았고요. 아직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만큼 건물 자체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창문도 확인을 해보았고 천장 부분도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에 앞불사, 경사도가 있는 도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평지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경사도가 있는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는 아닌 것 같고요. 완경사로 보였으며 그래도 6차선 도로인 무학로를 접하고 있는 게 어디냐며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개의 주차장 자리도 지금 확인을 해보았고요. 1층에 지금 지하인데요. 상가 부분도 지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 전경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정말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 쪽으로 다가가 보았고요. 계량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11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요. 일단 지금 내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단을 한번 살펴는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뒤쪽에 있는 지금 제시외 건물까지도 확인을 해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뒤쪽 부분에 하얀색 부분이 다용도실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도 바라본 건물 현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및 건물 계약도이고요. 저희 건물이 지어진 토지 같은 경우는 두 필지가 같이 1단지로 묶여진 토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건물이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들어가는 모양으로 지어졌거든요.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서 남측에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햇빛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점점 뒤로 지어진 건물이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뒷부분에 제시외의 건물로 포함된 다용도실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위 환경 사진이고요. 대상 물건 전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서 바라본 사진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이 중축된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외 건물인 창고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경매물건인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지하 1층을 1층으로, 1층을 2층으로, 2층을 3층으로, 3층을 4층으로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하 1층 평면도인데 실제로 가보니 지하 1층을 1층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실이 101호, 102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평면도에 의하면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 주차장 자리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대장상 확인을 해보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여기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1층, 실제로는 2층 부분인데요. 일단 확인을 해보면 여기 서측 부분이 201호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와 주방경 식당, 거실로 되어 있고요. 발코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202호고요. 방 하나와 주방경 식당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 부분인데요. 방이 2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방경 식당과 거실이 있고요. 욕실도 확인이 되고 있고 발코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2층, 3층, 3층, 4층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1호, 401호 부분이고요. 302호와 402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3호와 403호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집안 내부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경매 입찰 시 내부 구조 및 이용 상태, 건물 경과 연수에 따른 하자 여부 등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시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저희 경매 물건이고요. 저희 토지가 두 필지가 1단지로 묶여있는 토지 위에 지어진 근린주택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총 합쳐져서 96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이 제시의 건물을 포함해서 한 210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식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요.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보면 한 313만 원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세 분석하는 방법을 일일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보통 건물의 가치보다는 토지의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여겨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은 시세를 분석하는 것을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바로 AI로 가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일단 넘어가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AI로 추정된 가격이 한 평당 405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 AI로 추정된 가격이 한 평당 한 408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 매물로 올라와 있는 시세를 확인을 해보려고 네이버로 갔는데 매물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가 않아서 상온 교차로 부동산으로 지금 넘어와 봤고요.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매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95년식 건물입니다. 한 20년 정도가 지금 되는 건물이라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제가 조금 많이 부여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한 세대가 한 4세대 정도가 있고 지하도 근린생활로서 매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5세대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건물인데 매매가가 한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이렇게 토지 가격으로 비교를 하는데
오늘 같은 저희 경매 물건은 2017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최신 신축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가격도 토지 가격만큼 중요한 건물이다라고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를 기준으로 시세를 분석을 하지를 않고 건물과 토지를 조금 합산해서 제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원래라고 하면 감정가가 지금 한 13억 정도로 나오고요.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땐 평당 한 1,368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64%로 유찰이 되어 있는 금액이 8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땐 평당 87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로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따로 제가 지금 봤을 때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평당 한 469만 원이 된다. 그리고 최저가 유찰된 가격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274만 원이 된다라고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개매물 시세도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교차로의 전체 예상 가격을 봤더니 이 4억 2천만 원을 전체 면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87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0년 정도가 된 건물을 계산을 해보면 287만 원이고 10년이 됐지만 2배 정도의 4층 건물이다 치고 한 575만 원 정도로 제가 다시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 집 현재 감정가가 시세보다는 비싸게 나온 느낌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리치고에서도 보셨겠지만 토지 예상 가격이 한 405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408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토지 예상 가격이 486만 원이고 현재 405만 원이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403만 원이고 리치고에서도 408만 원 거의 지금 AI로 가격이 추정된 가격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최저가 64%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사실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높게 잡혔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64%로 유찰된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준신축 건물에다가 도로까지 접한 건물이 왜 이렇게 가격이 64%로 유찰이 돼 있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임차인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일단 권리 분석과 사건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2868번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 자산동에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96평이며 건물 면적은 제 시계의 건물을 포함해서 약 210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가 13억 원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 감정가 대비 64%인 8억 3,8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기일은 오는 24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토지 필지는 총 2필지로서 1단지로 묶여 있으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 외 해당 필지의 용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감정가가 4억 6,5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 건물의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제 시외 건물을 포함해서 모두 약 210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으로서 건물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준신축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면서 그로 인해 건물의 감정가는 제 시외 건물을 포함해서 약 8억 4,4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이고요. 토지 등기부 현황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의 시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먼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고요.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도 함께 계약 인수를 통해서 인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기준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건물 같은 경우는 훗날에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매물건에 전입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모두 2017년 1월 이후에 전입을 한 후순위 임차인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현황만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2017년 1월에 설정된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인데요. 현황에 따르면 11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10명의 임차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모든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인 2017년 1월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한 임차인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대상자이든 전세권 등기자이든 배당을 요구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배당금을 받아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건물이고요. 대로변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대로변이라고 하는 것은 삼복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경사도가 있는 곳에 지어진 주택이다 보니까 입지가 그리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낮게 유찰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사실 시세만 보면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는 있는 반면에 수많은 임차인이 현재 지금 점유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모두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명도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물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원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대리 입찰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시 만나요.